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해외여행은 엄청난 벼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보니까 무려 27만 명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는 동남아, 그중에서도 태국 방콕이 1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다들 농담처럼 나 방콕 할 거야 라고 하더니까 저만 빼고 또 다 방콕 가신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분과 15분짜리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다양한 여행 정보 만나보는 시간이죠. 여행이 별거냐? 에어비앤비 손아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또 저희 2주 전에는 이용복 마케터가 나와서 한 달 만에 뵈니까 더 반갑기도 하고 네. 약간 어색한 느낌도 살짝 들고요. 그렇죠? 네. 오늘도 또 여행을 함께 떠나볼 텐데 요즘 한창 벚꽃철이잖아요. 꽃놀이 가고 싶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눴는데 왠지 손아빈 매니저라면은 우리가 다 흔히 아는 여의도 뭐 이런 데 말고 좀 특별한 벚꽃 명소를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지난주에 용복님의 그 이제 벚꽃 얘기를 듣고 벚꽃놀이 가고 싶다 했는데 주변에 굉장히 많이 가셨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경주 벚꽃 그 놀이를 보고 예전에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완전 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벚꽃 타면 경주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경주 요즘에 또 KTX로 쉽게 갈 수 그렇죠.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뭐 예전에는 수학여행 뭐 아니면 더 그 예전에는 신혼여행지로 경주 가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때와 지금은 완전 달라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경주가 사실 황리단길이라는 말이 하나 생길 정도로 서울의 경리단길을 본딴 좀 트렌디한 장소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주 가시면 특별한 장소를 지칭하지 않더라도 벚꽃으로 그냥 가득 찬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만 들어도 왠지 벚꽃잎이 흩날리는 그 경주가 상상이 되는데요. 꽃도 좋지만 또 경주 가면 뭐 이건 꼭 한번 먹어야 한다는 그런 음식들이 있을까요? 되게 무슨 경주에서 이런 음식을 추천해 하실 수 있는데 한식당 이런 것도 이제 많지만 짜장면이 되게 맛있어요. 경주에서 짜장면이요? 네, 경주에서 네, 정말 의외인데요. 네, 짜장면도 되게 많고 그래서 밤에는 안압지 쪽에서 벚꽃을 보시고 근처에서 짜장면이나 한정식을 드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 대왕릉 쪽에 꽃이 되게 예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남부 지방은 조금 꽃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번 주 주말에 경주 가셔서 이제 벚꽃 보시고 짜장면 드시면서 돌아오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서 또 한 번의 벚꽃 구경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3월 한 달은 국내 명소를 돌아봤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주셨던 게 강릉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용복 마케터가 소개해 줬던 게 제주도였었거든요. 가파도 얘기도 해줬고 그래서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좀 물 건너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저는 방콕을 추천을 드려요. 이제 좀 해외여행 계획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좀 가까우면서도 가면은 좀 만족도가 누구에게나 있을 만한 여행지가 방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손아빈 매니저 방콕 자주 가세요? 저는 한 5번 이상은 다녀왔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 매력이 무엇이었을지 정말 궁금한데 하나만 꼽는다면? 음식? 음식이 맛있다. 네. 그리고 저렴한데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마사지도 워낙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가면 마사지도 워낙에 저렴한 가격에 되게 서비스가 좋은 마사지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타이 마사지 유명하죠. 네. 그나저나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 김한군님과 김미성님이 손아빈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들 기다리셨나 봐요. 이 시간만을. 자, 그러면 우리가 방콕 얘기를 하기 전에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듣고 방콕 투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선 파타야. 네, 방콕의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리선의 파타야 함께 듣고 왔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벚꽃
히든 플레이스로 경주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9974 청취자님, 경주 벚꽃축제 작년에 갔었는데 정말 좋아요. 유적지 탐방과 함께해서 더 특별한 여행이었어요. 저도 추천합니다. 이렇게 또 의견 주셨고,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데이비드 리님께서 경주 정보 고마워요. 덕분에 다음 주 포경, 울부, 남한의 투어 결심했습니다. 이게 아마 포항, 경주, 울산, 부산 얘기하시는 거겠죠. 아, 네. 이렇게 또 방송을 듣고 직접 여행을 가보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나타나면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뿌듯하고 저도 가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노래 나가는 동안 이번 주말에 뭐 할 건지 저희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다시 방콕으로 좀 떠나보겠습니다. 노래 제목이 리선의 파타야였는데 파타야가 방콕에 있는 또 유명한 해안가 이름이잖아요. 네. 파타야는 어떤가요? 파타야는 워낙 관광지로 유명해서 사실 가시면 한국인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고 거의 관광 산업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서 한 번쯤 저는 가는 거는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또 요즘 여행하면 현지 문화를 즐기는 여행이기 때문에 사실 파타야 말고도 예쁜 바다도 많고 섬도 많아서 사실 다양하게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한 번쯤은 가볼 만하지만 그게 방콕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방콕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방콕이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방콕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그래서 그들은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얘기들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친절하고 무엇보다 음식 그리고 나머지 문화들이 이국적이면서도 저희에게 좀 편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뭐 음식이나 마사지도 한몫을 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최근 모 여행사 그 설문조사를 봤더니 방콕이 한 달 살기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지난번에 강릉도 이런 얘기 해주셨었거든요. 네. 이유가 뭘까요? 요즘에 이제 좀 짧게 가는 여행보다는 좀 길게 가서 거기서 체류하시면서 좀 다음 내가 뭘 하고 살지 이런 고민들도 요즘 젊은 세대분들도 많이 하시고 사실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노후라든지 넥스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행지에서 다른 삶을 살아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한 달 살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해외여행지로는 방콕이 이렇게 꼽힌 건데요. 태국 음식이 맛있어서 자주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동남아 가면 고수라고 하죠. 네. 그 향이 좀 거슬릴 때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한국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대표적인 음식들 뭐가 있을까요? 사실 파타이는 그 볶음 쌀국수인데 워낙 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매콤하면서 땅콩 가루가 뿌려져 있어서 약간 그 고소한 맛이 약간 저희가 좀 참기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고소한 맛이 있어서 좋아하시는 것 같고 뭐 똠양꿍 같은 음식들은 아직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약간 새콤한 스프 맛이어서 이 음식도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해외 나가서 쿠킹 클래스 이런 거 듣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저도 태국 가서 그 치앙마이 그리고 방콕에서 모두 쿠킹 클래스를 들었었는데 그냥 검색 사이트에서 태국 쿠킹 클래스라고 치시면 굉장히 많은 여행 상품이 나오는데 가격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도 많이 찾으실 수 있고 더 싼 가격도 있어서 쉽게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방콕이 저는 커피로 유명한지 몰랐는데 요즘 커피가 핫하다고. 네. 뭘 먹어야 되는 건가요? 일단 태국이 신기하게 기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치앙라이라는 곳이 사실은 커피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가 이제 태국 정부에서 육성하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방콕에 가시면 한국처럼 지금 카페 문화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서 대표적으로 팩토리 커피라는 곳은 사실은 가장 유명한 바리스타가 연 커피숍이기도 한데 그 커피숍을 중심으로 해서 커피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서서 팟타이랑 똠양꿍을 추천해 주셨는데 김미성님 태국은 안 가봤는데 태국 음식 똠양꿍 좋아하거든요. 언젠가는 현지에 가서 꼭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국을 여행하기에 연중 제일 좋은 날은 몇 월 달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피하실 때가 이제 6, 7월 그때 우기여서요. 비가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때 관광객이 별로 없어서 좋다고 그냥 휴양지에 앉아가지고 왜냐면 또 비가 오다가 그치기도 하는데 그때를 제외하고 더운 게 너무 싫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이 되게 더울 때예요. 4월, 5월. 네. 네, 그 외에 이제 겨울에 가시면 조금 한 25도에서 28도 정도의 약간 덥지만 덜 더운 네, 여름 날씨를 한국이 또 추우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피해야 할 달만 알려주셨어요. 김미성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콕 가면 앞서서 파타야도 방콕 근교에 있는 해변 얘기를 했었는데 카오산 로드 제일 많이 떠오르거든요. 네. 저도 대학생 때 여기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네. 사실 그때만 해도 여행 정보가 많지 않아서 여기랑 방콕에 있는 주요 뭐 관광지, 유적지 뭐 이렇게 돌고 끝이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방콕을 좋다고 하면 왜 좋다고 하지?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었었거든요. 네네. 뭐 좀 추천할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네. 처음에 가시면 사실 카오산 로드라든지 뭐 짜뚝짝 시장 같은 이제 관광지를 가시는 것도 좋은데 태국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예술적인 도시여서 예술과 관련된 스팟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TCDC라고 해서 네. 태국의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 센터인데 여기가 이제 여행자들만 하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꼭 가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요? TCDC. TCDC요? 네, 그래서 방콕 TCDC라고 치시면 나올 거예요. 네, 디자인 센터라고. 네. 네,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있는 분들은요. 그리고 지금 아마 또 방송을 들으시면서 항공권을 검색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시기에 방콕을 간다면 이건 꼭 하세요. 추천할 만한 거 있을까요? 지금 이 시기에 가신다면 일단 뭔가 여기가 또 한국만큼이나 현대적인 공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쇼핑몰이라든지 그래서 시암센터에 딱 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그 푸드 마켓에 가셔서 네. 어떤 푸드가 있는지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드셔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태국하면 골목 여행이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트 공방이라든지 작은 카페, 갤러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되게 근접성이 좋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셔가지고 구경하시면 태국이 생각보다 진짜 이런 작은 아트 감성이 있는 공간들도 많구나를 느끼실 수 있어서 관광지적인 그 태국과 그리고 조금 로컬적인 공간을 좀 섞어서 보시면 태국이 조금 다채롭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왜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그 나라에 갈 때 특별한 좀 축제가 있으면 하나 맞춰서 가보면 좋잖아요. 지금 네네. 외국인들은 아마 한국에 오면 벚꽃축제 시즌이어서 그쵸. 그걸로 기억을 할 텐데 네네. 태국도 뭐 그럴 만한 축제가 있을까요? 송크란 축제라고 지금 4월이네요. 4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축제인데 사실 4월 전체를 축제 기간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이제 물을 뿌리는 축제예요. 이제 그 이유는 되게 덥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이 물을 뿌리면서 서로 축제를 즐기고 음식 같은 것도 축제 기간에 스트리트푸드 같은 것도 드실 수가 있어서 네. 4월 기간에만 사실은 태국을 찾으신 분도 있으세요. 이 축제 때문에. 혹 물을 뿌리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더워서? 네, 덥기도 하고 제가 이제 연역을 봤을 때 제가 물어봤더니 그냥 오래전부터 이제 너무 더울 때 서로 그냥 물 뿌리면서 시원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한 히스토리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군요. 4월 한 달간 또 송크란 축제라는 게 방콕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그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가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콕 여행을 갈 때 좀 주의해야 할 점? 혹은 주의해야 할 점? 꼭 챙겨야 할 것들 뭐 있을까요? 챙겨야 될 거는 모기약. 모기가 이제 많고 네. 또 모기 싫어하시는 분들 습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치안도 되게 좋은 편이고 태국이 또 특별히 비자가 필요한 지역도 아니어서 그리고 시간도 사실 5시간 안팎에 갈 수 있는 동남아시아가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뭐 발리도 다 6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준비할 거라기보다는 모기약 정도? 이러지 않을까? 네. 김한구님 결혼 10주년에
태국과 푸켓에 다녀왔는데 얘기 들으니 추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우기에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비가 많이 안 와서 좋았답니다. 네, 아까 네, 얘기해 주신 다행이네요, 것처럼 진짜. 네. 이제 우기를 오히려 이제 여행객들이 없어서 네. 더 편하게 네. 다녀왔다, 좋아하신다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왠지 네. 김한구님도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태국을 함께 떠나봤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죠. 2주 후에는 또 네. 어떤 여행지를 소개해 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이번 주말엔 뭐 할 계획이세요? 저는 이번 주에 저도 벚꽃을 보기 위해서 석촌호수를 좀 가보려고 해요.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요? 네, 그 석촌호수 한 바퀴가 다 벚꽃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만약에 경주를 못 간다면 네. 석촌호수에 가서 저도 벚꽃을 조금 이제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즐겨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멀리 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또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행이 별거냐 손아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위스로의 괜찮아 떠나 이어드릴게요.